태양광 발전 모듈에 이제 생산을 할 때 그 생산하는 회사에서 효율 보증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모듈들을 보니까 효율 보증하는 기간들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보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25년, 30년이 지나도 모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발전량의 뭐 보증하는 이제 비율이 보통 뭐 91%뭐 하여튼 90%뭐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는데 25년, 30년이 지나도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해서 90% 이상 이 발전이 된다라는 얘기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모듈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버터만 교체를 해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듈이 수명이 다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 이게 유리 그다음에 알루미늄 프레임 그 모듈 안에 있는 반도체 소자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해체가 가능하고 실제로 원래 이제 그 모듈 그 재활용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 부분 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거의 뭐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재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가능한 이제 형태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지라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까지 확대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질문은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확대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기가 소비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돼서 소비하는 게 효율적으로 봐도 가장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은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 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심지의 옥상이라든지 건물 벽면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도시 내에 있는 여러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확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이제 그런 이제 공간들로 좀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려면 정책적으로 물론 지금도 이렇게 가중치라든지 여러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도심지부터 우선 설치될수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 아직 뭐 사회적 경제가 그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하는 사회적 논의라든지 이런 전환이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물론 이제 에너지라든지 아까 이제 시민 햇빛 발전소 자원순환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또 참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전환들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혹은 이제 사회경제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경험들이 유럽이 굉장히 오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거의 뭐 100여 년 전부터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그때는 재생에너지는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제 지역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왔었고 최근에도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선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재생에너지 정책들을 이식하고 처음 이제 만들어냈던 곳들이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이런 고정가격 제도라든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런 정책들도 사실은 독일의 아헨 같은 조그만 도시에서 태양광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연방정부로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전체에 확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저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단위에서도 이런 에너지 금방 이제 폐기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일의 이제 여러 이제 무레크라든지 이런 마을들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들을 활용을 해서 버려지는 것은 최소화하고 그걸 에너지화해서 다른 지역에 또 판매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익도 창출하는 뭐 사업들을 마을 단위에서 또는 이제 작은 농촌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성 측정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뭐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기업들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을 해야 평균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측정에 대해서 갈증이 엄청 많았고 한 1, 2년 정도 많이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이 환경성에 대한 측정을 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실제 기술보증기금과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과 같이 진행해본 결과 기존 음식물 처리 방식보다도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저는 한 3분의 1 정도의 전력이면은 같은 양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답을 찾아야죠. 네, 그건 각자 기업들의 몫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마을학교에서 마을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려운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사람 사는 거 어려운 거 어디 없겠 아니 많고 대신에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 공동체 활동이든 기후위기든 환경이든 지금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사실 정책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왜 흔들리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힘들지 다른 것들은 지금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차근차근 해간다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